자,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 밝혔는데 돌발 변수가 총리 선고 기일이 이제 월요일 날 잡힌 거예요.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자중질환이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좀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저희들은 제가 원내의 사령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 이야기가 당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예. 당연히 뭐 최상목에 대해서는 그다음 절차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아주 부담 없이 예. 또 탄핵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 이제 인용이 인용이 된다. 되면은 이제 인용이 되면은 최상목에 대해서 또 따져볼 문제인데 이러한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예. 엊그제부터 저희들은 최상목을 탄핵해야 되냐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는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나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지금 태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는 게 가장 핵심 그렇죠. 이유죠. 네.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더 나아가서 현재 또 그런 멘트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임명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요건이 차고도 넘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탄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을 해서 빨리 이렇게 결정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이 좀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헌재를 무시한 최상목을 탄핵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니다. 최상목은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 윤석열 선고에 뒤에 하자. 의견이 이제 분분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는 뭐 저희들이 제 생각은 아마 윤석열 탄핵이 결정이 나오고 나면은 최상목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탄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독수와는 뭐 관련지 것은 아니다. 자, 홀쭉 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대행이 정말 백보를 양보해서 탄핵할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정당이라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어쨌건 이 트럼프발 세계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탄핵 소추시키고 그나마 이제 그 부총리가 그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탄핵 소출해서 또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이런 안보 환경에서 진짜 군 사령관들 지금 다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것도 또 탄핵시키고 나면 그러면 누가 그다음에 국군을 통수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두 번째는요. 탄핵은 또 한 번 백보를 양보해서 법적인 절차라 칩시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과문에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일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 일하고 있는데 몸조심하라. 이것은 나중에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약에 집권하면 당신은 뭐 뼈도 못 추릴 거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1야당 대표, 다수당 대표 그리고 지금 1위를 달리는 대권 주자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조심 발언 얘기 나왔는데 그게 그 단식 투쟁 현장에서 최고위원 회의 마무리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얘기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우리 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사령탑이고 이제 이렇게 전부 다 탄핵을 하면은 국정 마비가 오지 않냐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민주당도 그런 점을 전혀 감안을 하지 않았다면 당장 탄핵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도 이런 국정의 운영이라든지 최상목 대행의 경제를 총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 의견도 있고 직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경제 살림도 좋고 국가 살림을 다 책임지는 불행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과 위치 이전에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시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들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몸조심하라는 발언. 이 발언이 뭐 어제 국회 본회의할 때도 약간 비아냥거린 쪽으로
여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몸조심하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왜 그 말을 했을까? 네. 저는 그걸 정치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드러나서 했다고는 전혀 일개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봤더니 이분은 정말로 정치 보복을 생각 일개도 없는 분입니다. 전혀 없어요. 없고 검찰에 대해서도 뭔가 되돌려주는 생각이 일개도 없다고 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예. 그럼 왜 이 발언을 했을까? 저는 마은혁 재판관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아주 괘씸하고 어떤 언짢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그게 뭔가 정치 보복을 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그것의 발현으로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양 의원님 말씀 믿고 싶고요. 믿으십시오.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정치 보복을 정말 안 하는 그런 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권력은 좀 잔인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공개된 그 유튜브 출연 김어준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적이 최근에 그리고 민주당 당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권 경쟁자였던 박용진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4번이나 경선을 바꾸면서 기어이 경선에서 떨어뜨렸고 비명계는 그야말로 그 씨가 마를 정도로 다 숙청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또 비명계 통합 화합한다고 만나서 악수하고 하셨는데 불과 며칠 있다가 그 사람들 검찰과 내통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그냥 당리당략으로 저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야가 이 탄핵 정국 와중에 또 되게 거칠게 이렇게 맞대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러시아 관총으로 살해하겠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돼서 요즘 이제 방탄복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이게 자작극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나경원 의원이 무고로 또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참 이런 상황에서 현재 탄핵 선고가 지연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자작극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맞고소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에서 명예훼손으로 민주당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고발했고 또 나경원도 이제 고발한 것 같은데 그것은 수사 기관에서 CCTV가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자작극이 아니다. 왜 저도 문자를 받았으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저를 살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암살 시도가 있다. 군 특수부대 정보부대 출신 장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가지고 살해할 계획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저도 받았어요. 저한테도. 누가 보낸지는 확인. 제가 이제 그 문자 보낸 사람한테 전화를 했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짜증 섞인 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누가 장난했구나. 이게 장난했구나 하고 저는 지워버렸죠. 그런데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한 명만 그런 문자를 받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명이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신변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신변 보호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또 별도로 수사 요청을 안 해도 신변 보호 요청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고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니까 신변 보호, 안전에 대해서 만일의 사태에라도 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현재 경찰의 엊그저께 브리핑 내용은 유의미한 단서가 나오면 바로 수사를 할 건데 유의미한 단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없다라는 그 입장이고요. 구체적인 혐의는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그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 문자를 누군가가 이제 아마 한 명이 여러 그 의원들께 돌린 것 같은데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뭐 잘 그 저는 판단 못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사회에서 폭력 또 지금 이제 헌재 판결 이후에 만약에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불법과 폭력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나경원 의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거를 또 자작극이라고 표현한 거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공격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적절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자작극이라 하려면은 예. 이재명 대표 측이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하고 서로 내통해가지고 당신 문자 좀 보내라. 예. 요게 인정되지 않다면 자작극으로 몰고 가면 아주 네. 오바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음. 다른 의원들도 받고 그런 문자를 보낸 사람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허위로 좀 보내달라는 그런 증거 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만약에 이제 저희 당에 누군가 그 지도부 한를 뭐 위해하겠다라는 문자를 여러 명의 의원이 받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 문자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우선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야, 이게 그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런 단계들은 보이지 않고 뭔가 좀 이제 보여주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측면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